안녕하세요. 23답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이제 2028학년도 이후, 2028학년도 이제 내년에 고1이 되는 아이들에서부터 이제 입시가 바뀌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금 이제 중1 아이들은 2030학년도, 초6 아이들은 2031학년도. 그러니까 2029년과 2030년에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아직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애들은 금방 크죠.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 실험과학을 들었던 아이가 있어요. 걔가 6학년 때부터 이제 쭉 와서 지금 고3에 올라갑니다. 제가 큰 과정을 저는 쭉 봤어요. 요만했다가 점점 좀 크다고 남자인데,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직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고교 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목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고등과학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등부는 아까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얘기하셨을 거고, 고등과정으로 했을 때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걸 듣게 되는 게 이제 고등부 과정이 돼요. 1학년 때는 대부분 이 과정을 거의 다 똑같이 듣습니다. 모든 학교가. 일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과정이죠. 국어 듣고, 수학 듣고, 영어 듣고,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그다음에 과학탐구 시험. 그다음에 2, 3학년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이수하는 제도가 되고, 여기에 있는 빨간 부분이 수능이에요. 여기는 빨간 부분이 수능이고, 여기에 있는 파란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요 교과고, 그 다음으로 뭐 기술과정이라든지 제2외국어, 예체능 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학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여기 파란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교육과정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수능은 이렇게 한다고 발표가 나버렸죠. 이게 이제 작년 이제 말에 확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리는, 이거하고 내신 오류 문제야. 수능 자체를 국어는 나쁘지 않아요. 공통으로 해가지고 다 보겠다. 지금 선택이 있었던 거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공통을 보게 되겠죠. 수학도 공통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선택해서 확통 미적 기하가 있었는데, 이 미적분 기하가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적분 수하고 기하가 돼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긴 배우는데 수능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문과에서 봤던 범위가 지금 이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고, 이게 이제 탐구 영역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으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해가지고 총 17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어떤 애들은 과학 2개를 선택하고, 어떤 애들은 사회 2개를 선택하고, 또 어떤 애들은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게 하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시험 범위로 하겠다, 수능에서. 자, 요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게 미적분 투하고 기하. 이 미적분 투하고 기하가 배우지 않고, 하지 않고, 대학을 갔었을 때, 공대에 가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굉장히 대학 교육이 무너질 수가 있죠. 아이들이 그걸 하질 않으니까요. 물론 상위권 아이들은 하겠지만, 모든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기피하죠. 어려우니까요. 자, 요게 왜 문제가 되냐. 아까 여기죠.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통합과 통합사회는. 2학년 때 되면은 이제 사회 부분하고 이제 물리, 화학, 생명지학. 지금 원 과정들이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 다음에 요게 추과정들이 8개로 나눠졌고요. 자, 요게 수능이에요. 2학년, 3학년 때 배워요. 자, 1학년 때 내신이 괜찮은 아이들은 여기서 이걸 관리를 해야겠죠. 학생부를 챙겨야 되니까요. 1학년 때 이미 나는 돈을 쏟는다고 돈 넣었어요. 그럼 나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2학년 때도 통합과학 통합사회 해야 되고 3학년 때도 통합과학 통합사회 해야 돼요. 네, 내신을 신경 안 쓸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하면 애가 잘할까요?
그냥 학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렇게 지금 바꾸는 게 이 체제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자기가 필요한 걸 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 피하고 어차피 모든 급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피하고 그다음에 안 하고 이수는 하지만 점수는 신경 안 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요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신입니다. 아직 고등학교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내신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는 9등급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A, B, C가 아니라 9등급제로 해가지고 등급이 나와요. 1등급 4%, 뭐 2등급 11%. 전교에서 이제 그 4%, 11%까지의 그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5등급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5등급제. 5등급제로 바꾸게 되면은 뭐 등급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1등급 대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 교과 전형에서 4%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12%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써가지고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합격하는 사례들이 꽤 많게 되는데 그게 5등급제로 돼버리면은 이제 특목과하고 차별화가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불리하게 되죠. 어쨌거나 5등급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개정 전후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9등급제일 때 4%, 11%, 23% 여기까지가 3등급이었어요. 근데 10%가 1등급이고 34%, 그러니까 3, 4등급이 2등급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일반고에서 이 경기권까지 가천대나 경기대 정도까지를 바라볼 때가 3등급 정도 선이에요. 요선, 요 정도 선. 근데 2등급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은 내신에서 우위를 선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반고가. 그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나오지는 않아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예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입니다. 작년 이제 올해 초 4월 17일 이후로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홈페이지 뭐 공사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 전까지는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한다는 거를. 근데 작년 말에 그 수능하고 내신을 확정 짓고 나서는 발표되는 게 없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그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들 이제 2028학년도 이후에 대입은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입은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때에 나라에서 너희들은 대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큰 틀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까지 각 대학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1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2학년이 되는 4월, 26년 4월이 돼야 각 대학별 전형안이 나오게 돼요. 이 바뀐 체제에서 어떻게 입시를 진행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건 이때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최신 내용, 2026학년도입니다. 지금 고2 아이들,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거기까지만 발표가 돼 있죠. 자, 나라에서 발표하고 대학마다 예정안을 그 고2 4월에 발표를 하면 이 대교협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대학교육협의회.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은 얘네들이 매년 발표합니다. 이 전형 비용별 모집 인원. 그래서 나라의 대학에서 발표한 걸 다 취합해서 26학년도 내년에는 수시를 79.9%, 정시를 20.1%에서 34만 5,179명을 내년에 선발하겠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모든 대학. 이런 대학을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올 때쯤 돼서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렇게. 수시 모집 전형 유형별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정시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교과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아요. 입시에서. 그리고 종합 전형이 대략 23.6%. 그러면은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전형이 교과하고 종합인데 교과하고 종합으로 전체 인원에서 68.6%를 뽑아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거죠. 그리고 논술 위주는 3.6%, 실기 실적이 대부분 예체능 전형,
그게 6.3%가 돼서 수시가 79%, 정시에서도 수능 유지가 18.5%고 나머지 기타 전형들이 또 있어요. 그 이제 기획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전형들이 있고 대부분 수능 전형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또 발표를 해요. 자, 수도권에 보시면은 교과 전형이 27,000명,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38,000명, 비수도권을 보면은 교과 전형이 127,000명, 종합 전형이 42,000명. 뭔가 큰 차이가 나죠. 자, 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교과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시. 정시에서는 오히려 정시가 전체에 65,000명이 되는데 69,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뽑습니다. 실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으로 과별로 들어가 보면은 한 자릿수도 되게 많아요. 1명, 2명 막 이렇게 뽑는 것도 많아요. 지방은 수시를 더 많이 뽑고 수도권은 정시가 나쁘지 않게 뽑는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매년 나오게 될 텐데 주의 깊게 보시는데 이 자료는 전국에 있는 200개가 좀 안 되는 한양대 대학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대학을 한번 볼까요?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홍대 정도까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그 다음에 정시, 총원입니다. 정원, 네 정원을 했고요. 정원에를 빼고. 자, 교과 전형을 봤더니 서울대에서부터 쭉 보니까 얘네들이 뽑는 인원 비율이 11.78%예요. 주요 대학에서는 11.78%. 전국에서 45%를 뽑았었는데 여기서는 11.78%. 굉장히 적게 뽑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22학년도서부터 나라에서 뽑으라고 했거든요. 학교적 추천을 해서 10% 이상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겁니다. 종합전형을 보시면 전국에서 23%였는데 이 주요대에서는 34.88%예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죠. 수시에서. 자, 주요대는 수도권의 주요대는 왜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을까요? 교과전형은 성적으로만 뽑으면 돼서 되게 편해요. 면접도 있고 간혹 그렇지만은 성적으로만 줄을 세우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서류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합니다. 좀 복잡한 전형이죠. 복잡한 전형인데 그걸 더 많이 뽑아요. 왜 그럴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지역에 내신이 한 1.5 되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다른 지역에 내신이 한 3.0 되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죠? 누가 더 잘해요? 1.5, 3.0. 1.5가 더 잘해 보이죠? 내신서로 봤었을 때는. 1.5를 뽑아야 되는 게 교과전형이에요. 근데 그 3.0인 아이가 상상부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1.5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걔도 잘하는 애예요. 근데 3.0이 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주요 대학교. 자, 논술 전형은 전국에서 3.64%였는데 대략 9% 정도를 뽑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도 논술 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전체적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형이에요. 실기적 특기자는 대부분 예체능 전형이고요. 정시 비중이 20%였는데 41% 정도 뽑습니다. 이 주요 대학에. 이게 나라에서 22학년도쯤에 너희들 이 주요 17개 대학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논술과 학생부 종합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정시 비율을 늘려라. 40% 이상으로. 그걸 잘 따라줘서 지금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자, 정시가 이렇게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시는 100% 모집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수시는. 6개를 써가지고 중복학교라고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죠. 뽑아놓은 거 도망가고 뽑아놓은 거 도망가고 충원학교 기간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100% 충원을 못합니다. 100% 충원을 하는 유일한 대학은 서울대 의대. 저기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연대 의대도 서울대 의대 도망가요. 중복학교 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수시에서 다 못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뽑나요? 그거를 정시로 이월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요. 그래서 수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요. 오늘 수능 성적 발표했고 13일 이후부터 수시 합격자 최초 발표하고 그다음에 20일까지. 그래서 총원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정시 접수가 12월 31일부터예요. 올해는. 그럼 그 사이에 이 2월 인원까지 해가지고 다시 발표해요. 모집인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전형별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은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2명, 전교 1, 2등이 쓸 수 있는 전형인데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전형들이 있는데 교과 전형을 보실 때 이 주요대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 고3 재수라고 써놨죠.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연대는 10명을 추천하는데 고3 현역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도 12명 추천 현역, 서강대 20명 현역, 성균관대 18명 현역. 한양대는 11%예요. 11%면 꽤 많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정원의 고등학교라면은 33명까지. 근데 재수생을 포함을 해요. 내가 33등이야. 한양대 교과를 받아야지. 근데 작년에 나보다 내신 좋았던 애가 받겠다고 하면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원 자격입니다. 그다음에 교과백, 서류식, 교과백, 그다음에 뭐 정성평가 이런 게 들어가죠. 전형에 있어서 교과백은 순수하게 내신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서류가 일부 들어가면은 교과를 뒤집을 수 있는,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에 이 서류식은 강력합니다. 교과의 성적 극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연대가 원래는 교과 플러스 1단계 해서 2단계 면접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저도 없었는데 바뀌어요, 이렇게. 내년서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갔을 때 최저를 다 넣겠다라는 거죠. 한양대도 원래 모든 전형에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전형서부터 일부 들어갔고 내년에 집어넣어요. 교과가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보면서 최저를 넣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 가장 궁금한 거는 저는 커트라인이었어요. 아, 이 대학에 가려면은 어느 정도 내신이 나와야 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잘 발표를 안 했어요. 한양대만 좀 잘 발표했고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모두 발표 안 했었어요. 설명회에 가야, 학교 설명회에 가야 거기에서 데이터를 조금 보여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라에서 다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전형 평가 및 결과 공유에 보시면은 22학년도서부터 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 어디가 자료에서 정리된 걸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교과 전형의 50% 컷과 70% 컷을 발표를 해요. 50% 컷은 평균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등 안에. 그리고 70% 컷은 7등 안에. 마지막 컷은 안 보여줘요. 네, 이 정도 선을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이 딱 됐을 때 22학년도에 얘네들이 내신 컷이 이 정도가 있었어요. 의대 1, 1.03. 그리고 나머지 1.5, 1.6, 1.4, 1.5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최초에 이게 발표가 됐었을 때, 생각보다 낮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다 한양대를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이때는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으면 컷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높아져요. 최저가 있으면 컷이 좀 내려가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면접이 있었어요. 1단계 500을 뽑고, 그래도 면접으로 해서 좀 더 똘똘한 애들 뽑아서 컷이 아주 높지는 않았다. 이게 아주 안 높은 거예요. 그리고 23년, 24년 다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30년, 31년이니까 바뀐 해에 28학년도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입니다. 고대는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으니까 연대보다 살짝 컷들이 다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5 이하도 꽤 나오는 거 보죠. 그래도 의대는 어쨌거나 1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서강대입니다. 참 신기하게 조금씩 내려가요. 조금씩 내려가서 그래도 1점대를 거의 다 낮추게 되고 과가 낮을 때는 2.6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서강대가 최저도 있고 여기에서 내신이 더 좋은 애들이 앞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 서강대 경영하고 경영학과일 거예요. 지원한 애들이 다 합격했습니다. 추가 모집도 꽤 많이 돼요.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도 있으니까 추가 모집 지원한 아이들이 다 합격하는 사례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 내신이 아닌데 지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서강대보다 이과 쪽으로 확실히 조금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문학이라든지 유학동양학이 2점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한양대 보시면은 컷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연대하고 더 높거나 더 비슷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얘네는 매년 발표를 했었거든요. 매년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연대가 저는 낮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실제로. 자, 한양대를 보면은 매년 이 생명과학과라든지 그냥 공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등급대가 나와요. 1.05, 1.07, 1.07, 1.12. 자, 솔직히 1.2 이내에 내신이면 지방 국립의대를 지원했을 때 거의 최초 합격을 해요. 그죠? 근데 요 아이, 1.05인 아이, 괴물이죠?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22학년도에. 이 1.05인 아이는 왜 한양대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을까요? 의대도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신인데. 왜 그랬을까요? 최저를 일단 못 받으시겠죠, 의대 최저를. 그리고 입시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를 보겠죠? 모의고사 성적도 1학년, 2학년 거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위치만 파악하면 되고 3학년 때 모의고사를 이제 쭉 보면서 가는데 9월달 모의고사 기준 내가 정시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가 수시를 지원하는 기준이 돼요. 이 아이는 한양대가 정시가 안 되는 거였죠.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되면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좋은 거죠? 위아래. 이 상황이 교과나 종합?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9월달 시점이면은 이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 선이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얘가 한양대 생명공학과를 미리 최저도 없는데 합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1.05였으면은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전국에서 다 오는 겁니다. 이거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근데 내년부터 최저가 생기죠. 이게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교과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국대 정도 가니까 안 떨어져요. 자, 이쪽도 후반 이래요. 1.5 막 이래요. 건대도 최저가 있었고 없었고 막 이래요. 자, 그리고 단국대 정도 가니까 이제 2점대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2점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특이하게 5점대 이게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했던 애가 아마 학교가 미달이었거나 그 최저를 못 맞춘 애가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운이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2점대 중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단국대. 자, 그러면 이제 참고 자료로 여기 이제 5등급제가 됐었을 때 연세대부터 가천대까지 주요과들의 이제 70% 컷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아까 거는 우리 애들 자료가 아니잖아요. 9등급제의 자료고 9등급제가 됐을 때 연세부터 가천대까지 이렇게 되는데 5등급제가 되면 그냥 다 1입니다. 여기가. 가천대가 2가 좀 포함되고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뽑을 수가 없잖아요. 다 동점일 텐데. 그리고 내 성적표에 학생부에 표준 편차가 지금은 있어요. 과목별로. 근데 표준 편차가 빠집니다. 내년서부터는. 표준 편차가 빠지면은 Z 점수를 산출을 못해요. 그럼 같은 1등급이라도 그 Z 점수를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1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강화시키겠죠. 최저를 강화시킨다든가 면접을 넣는다든가 서류 평가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년서부터 이제 그 내신만 관리하면 안 되고 학생부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의대 것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제 교과전형이었고요.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안대, 성균관, 한양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성안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이 뭘까요? 모든 대학은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는 무산 학생을 뽑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무산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죠? 막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대부분의 전형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 이 심층 면접, 지역 규정은 그냥 일반 면접이고요. 일반 전형이 이제 면접 구슬이 심층 면접,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연대하고 고대도 재심은 기반 면접이에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우수한 아이들을 거르게 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은 연고대 애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렇죠. 우수한 애들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원래 서강대 요처럼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이 이거 하나였어요. 한양대도. 그리고 얘는 융합형 상품 요거 2개였어요. 면접도 없어. 근데 내년서부터 이렇게 막 성균관대는 올해서부터 막 이렇게 막 변화시켜요. 추천형, 서비형, 면접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드는데 어쨌거나 목적은 그거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합격을 하면 수시에 합격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굉장히 행복한데 굉장히 불행한 아이들도 간혹 나와요. 그런 거. 9월달에 오늘 접수했어요. 성황 성균관대를 썼어요. 그러다 20을 봤더니 20 다 맞아버렸네? 근데 수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시를 못 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납치전형입니다. 납치전형들인데 성황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합격하면 납치당했다는 게 아니죠. 잘 간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이 대학 어디 가서 이런 발표들이 나와요. 서울대는 역시나 지역 규정이죠. 전교 1, 2등 컷이 이렇습니다. 컷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이제 그 지역 규정보다는 낮아요. 2점대도 있고 여기 나오지는 않은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약학 계열의 작년 70% 컷은 1.06이었고 수학 약학 계열 1.13이고 1.16이었죠. 작년에 저희 부문고 아이가 약학 계열의 직인으로 합격을 했죠. 걔가 1.5였어요.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직인이었고요. 일반 전형은 이 정도서. 자, 연세대학교 종합전형은 굉장히 교과 전형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그 영재고 자사고 아이들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얘네들. 내신 좋고 활동 좋은 데 뽑아요. 실제로 이따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더 참고하시고 연세대학교 종합전형은 내신을 상당히 많이 본다.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죠. 고대는 학업우수 전형이 있고 계열조과 2가지로 나눠져요. 학업우수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으면서 최저를 마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계열적합은 이제 특목고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내신 컷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종합전형. 그래서 이제 교과보다 좀 낮은데 그래도 2점대 정도 선이 나와야 되고 이 지역에서 서강대 종합으로 합격을 하려면은 그래도 2점대 후반 이내가 돼야 돼요. 실제.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대처럼 나눠진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냥 계열하고 학과를 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점대 내신을 참고 자료로 보실 수가 있고, 자, 제일 특이한 거 성균관대는 과학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뽑았어요. 작년서부터 150명인가 120명인가를 과가 다 괜찮은 과들이에요. 이 과들을 뽑아요. 작년에 합격한 애들 컷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내신 때가 4, 5등급 때. 그죠? 이 중에 일반고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거 영재고 애들 뽑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자체로. 이런 전형에서 또 4.98이면 우리 애들 해볼 만한데 이거 아니에요. 네.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종합전형이 낮지 않아요. 교과보다는 좀 낮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이제 70%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서울대서부터 대략 그 건국대 정도 선까지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상이 1점대부터 한 2점 중후반 정도 선까지가 다 도전을 해요. 다 도전을 해요. 자, 부문고 2.3 이내가 건국대 쓰고 홍대 쓰고 했었거든요. 건국대 그 화장품 그게 괜찮은 거예요. 거기 지원했는데 1단계 통하고 TBS 통과하고 면접에 떨어졌어요. 홍대는 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상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인가는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정시 어디 갈 수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종합전형 국도 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1, 2, 1, 2, 1, 2,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자료로 아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현재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바뀌기 전 교육과정.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되지 않죠.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매년 이 서울대 자료가 있어요. 서울대에서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할 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지침이 되는 거죠. 뭐 필수는 아니에요. 이 틀에 맞춰서 들으면 된다 해서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죠.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둘 다 중요하죠. 자, 인문대학 보니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 그리고 이 사회과학대학에 가니까 경제학부에서 미적분과 확률성 예술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권장 과목이 되는 겁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부터 공제 쪽으로 가니까 각 과에 맞춰서 많이 나오죠.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그 과의 특성에 맞게 공학계열 보니까 공과계열 보니까 미적기하, 물투 뭐 그렇죠. 미적하고 기하하고 물투를 하는 데가 공대가 많죠. 그거를 꼭 핵심으로 권장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뭐 농생명대학에서는 생투가 많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의과랑 약대는 또 화원생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생명과학 원이 핵심 권장이고요. 특이사항이 미적학통 기하예요. 권장과학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더 선호한다는 거겠죠. 이런 참고자료를 보시는데 원래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됐으면 이게 그 5등급제가 부담이 없어지니까 ABCD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거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배우면 됐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와 일반고 어디가 더 대입에 유리한가?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신데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작년 결과를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가 발표했어요. 수시 결과. 그래서 지역균형의 일반고 합격, 그다음에 학생교육과 연세대, 교과 종합, 논술, 성관. 논술은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교과 종합으로만 쭉 보시면은 서울대는 일반고가 지역균형이 458명,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419명. 제일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지역균형, 과거, 영재, 외고, 국제 없습니다. 연대는 지원 안 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연세대도 없죠. 과거, 영재. 그다음에 학생부과 여기도 없죠. 성균관대. 당연히 특목자사에서는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쓰겠죠. 그러면 지역균형과 학생부과 요거는 다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되겠죠. 종합전형을 보니까 종합전형을 보더라도 서울대에서 일반고가 제일 많이 붙었어요. 그다음에 종합전형 연대. 그리고 특히 영재고가 서울대에서는 꽤 많이 뽑히죠. 과학고도 꽤 많이 뽑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 연대, 과거 영재고 많이 안 뽑습니다. 이렇게 되죠. 성균관대도 꽤 많이 뽑죠. 과학고. 그럼 전체 통틀어서 보면은 일반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붙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많이 붙은 학교도 있고 적게 붙은 학교도 있죠. 그리고 매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울대 일반고 50% 이상. 그럼 굉장히 이제 적합하게 뽑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반고는 전국에 1659개교가 있어요. 자공고가 42개이고 자사고가 34개교 중에 전국 단위가 10개. 과학고 20개, 영재고 8개. 영재고 8개 학교에서 329명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1659개 교에서 419명이 갔고 한 학교도 한 명도 못 나간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요거를 비교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특목고하고 일반고, 대학 입시에서 어느 학교가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실제로. 일반고에서도 그 앞에 있는 아이들, 특목고에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거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특목고 애들한테 불리한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불리하지 않아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등급제가 돼요. 5등급제가 되면은 특목고에서도 1등급 애들이 10%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과 전형이 불리하지 않죠, 이제. 해볼 만해지는 거죠. 그죠? 애들이 특목고에서 내신이 아무리 좋아야 2등급 대 애들이에요, 다. 최상위가. 그때까지 과천외고에서 1.3인가 한 명 보고 그 다음에서 이 2점대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높아야 2.4, 5 정도. 외고도. 근데 이제 걔네들도 1이 되는 거죠. 그런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전형이 바뀔지 계속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베리타스 알파에서 나오는 작년 100개 교육, 서울대 합격한 100개 교육.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대는 없고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뽑아요. 뽑고 논술이 대부분 100이고 여기는 종합평가가 들어가고 연대만 최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최저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다가 이제 내년부터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논술은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을 생각을 했었을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원래는 11월에 봤었는데 올해는 10월 15일 날 봤거든요. 내년에는 언제 볼지 또 일정표가 나와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1등급을 찍으면 그 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여기에 있는 대학 중앙대를 포함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전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이 내가 정시를 최대치로 끌어올려놓는 게 기본이 되는데 얘가 겨울방학부터 논술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내려가게 될 거예요. 눈높이만 올라가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이 또 오시면. 논술 전형은 대학 어디에서 발표하지 않아요. 한양대가 제일 잘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22학년도까지는 내신 평균하고 논술 평균 전체를 발표했는데 23학년도서부터는 논술 평균만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평균 자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풀어보고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22학년도에 수학교육과의 논술 평균은 83.33, 의예과는 76.52. 수학교육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하죠? 그럴까요, 과연? 문제가 달라요. 의대 문제하고 일반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이 다르고, 또 안 뽑았다가 올해 또 다시 뽑아요, 논술을. 참고자료 보시면 되고,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수능이 나오고 나서 보게 되는 건데, 큰 틀에서는 그냥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이 제일 많고 서울대랑 고대랑 이제 연대에서 요 내신 성적을 반영시키는 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돼요. 너무 먼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대부분 수능으로 뽑았어요. 100으로 수능에. 근데 서울대는 이제 지역비전하고 일반으로 나누면서 이 내신이 들어가는데 내신을 점수화시키진 않아요. 학생들을 보고 교수님 두 분이서 A, B, C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하게 되는 거고 연세대학교는 내년서부터 교과 5를 집어넣겠대요. 저 교과 5점이 얼마나 영향을 될지는 대부분 연대가 1000점 만점이니까 교과 점수가 50점이 될 텐데 50점이 어떻게 될지는 내년 결과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고대는 서울대를 좀 따라해서 교과 우수 전형에서 교과 20% 이건 성적이 들어갑니다. 내신 성적. 그렇게 바꿨고 서강대 수능백, 성균관대 수능백, 한양대는 종합평가가 10% 들어가는데 큰 변별력은 없어요. 그래서 수능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군은 간혹 궁금해하시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전형 기간이에요.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죠. 다군을 써요. 그리고 원서조도 다 똑같이 합니다. 같은 시기에. 그러면은 가군 전형기간, 나군 전형기간, 다군 전형기간인데 뭐 예체능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큰 의미는 없고요. 서울대가 나군이에요. 그죠? 연고대가 나군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못 쓰죠. 그래서 가군이에요. 원래 서울대가 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고대가 나군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군도 하겠다 서울대가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날 얘네들 가군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형평성,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나군을 제일 많이 뽑았어요. 그러다가 내년부터 이제 다군이 조금 뭐 35명 생기는데 원래 나군이에요. 서강대는 어차피 서울대 쓰는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씁니다.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되는데 얘는 나군을 교집해. 그 다음에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는 간화군으로 많이 뽑았고 이제 다군이 생겼는데 원래 간화군으로 써요. 연고대하고 박치기 시키는 과와 연고대를 피하는 과. 그런 식으로 이제 뽑게 되고 중앙대 여기 빠졌는데 중앙대가 다군을 항상 뽑습니다. 다군에 굉장히 괜찮은 걸 많이 뽑아요. 경영학과,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IC소프트 뭐 이런 것들을 뽑거든요. 근데 다군의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다군, 나군에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가 있고 다군에 그 괜찮은 거가 중앙대가 있죠. 그러니까 의대나 메디컬 계열을 쓰는 애들 빼고는 다군에 쓸 수 있는 데가 중앙대밖에 없죠. 중앙대로 몰려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1000몇 번까지 돌았죠. 전기전자 1000몇 번까지 돌아갔죠. 근데 그 1000몇 번까지 도는 그 아이들 수능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그걸 교집하는 거죠. 왜 순서대로 보고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정시. 정시 자료도 이렇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서울대 이렇게 해서 일반 전형에 이렇게 쭉 뽑힌 전형들을 보면은 이게 100분위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원래는 22학년도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다 발표를 했거든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70% 컷에 7등 안에 성적을 이렇게 다 오픈을 했었고 23학년도, 24학년도에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줬어요. 전체 평균. 자, 이 평균 점수를 보실 때 착각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를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성적표에 그 조합 100분이라고 해서 내 위치가 나와요. 그리고 뭐 UA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진학대에 입력하면 내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 위치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의예과가 지금 198이에요. 수학,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8 해가지고 영어 1등급에서 99.17. 99.17이 내 위치다라고 하면 의대 쓰지도 못해요. 서울대 의대.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주요 의대 쓰지도 못해요. 0.1%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고 이거는 과목별 100분위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걸 요거 보시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198이고 이거는 지역경영이고 연대는 이때 199예요. 아, 그럼 연대 애들이 더 잘했네요. 연대 의대 애들이 22학년도에 그때는 서울대가 2가 필수였어요. 이 2 하나를 반드시 봐야 됐어요. 그래서 98인가 점수가 더 높았던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 연대 보시면 영어 등급이 굉장히 얘네들은 계속 발표를 해줘요. 이렇게. 연대에서 정시에서는 영어를 못 보면 이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학교. 다른 학교는 1등급, 2등급, 3등급 격차가 1, 2등급은 거의 크지 않거든요. 근데 연대는 5점 나요. 연대 산출연대에서 5점 나고 3등급 받는 순간 12.5점 빠져요. 그래서 연대가 그 영어 등급을 꽤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뽑아드린 자료도 있지만 대학 어디에 직접 들어가셔서 학교별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가장 우울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 이게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가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6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겠죠?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그 성적표가 이렇게 잘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 A4지 한 장에 굉장히 친절합니다. 보시면은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과목별로. 전교 등수도 나와요. 그리고 전국 100분위가 나와요. 옆에 보시면은 조합 100분위로 이렇게 나와서 상위 97 하면 난 3%. 그게 내 위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틀렸는지도 다 나와요. 그게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그게 내 위치인지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3학년이 되죠. 3학년이 됐을 때도 3월 달에 뭐 큰 차이 없고 5월 달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게 깨져요. 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왜 깨질까요? 지금까지 교육청 모의고사는 우리끼리 봤어요. 같은 학년. 매년 내가 계속 경쟁해 왔던 아이들. 그죠? 근데 6월 달이 되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죠. 얘네가 들어요. N수생 검정비. 올해는 73,000명. 작년에 75,000명. 그작년에 65,000명.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75,000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100분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섞여져. 이번 달에 시험을 봤는데, 나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했고, 그 교육청,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쫙 해가지고 과목별로 등급, 100분위, 표준급 점수. 이렇게 딱 3개만 나와요. 조합 뭐 이런 거 없어요. 내 위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봤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달라지고. 그게 6월 문제입니다. 9월이 됐더니 또 늘어나요. 9만 1,000명, 9만 명, 10만 8천 명. 왜 늘어날까요? 반수생들.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9월 달에 들어오는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극상위권. 약간 좀 재수없는 애들인데 연고대를 다녀요.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럼 극상위권이 내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극상위권을 들어오면 수능은 100분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밀리게 되죠. 그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보니까 원서 접수를 18만 1,000명이 했고 올해 16만 명이 시험 봤어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에서 내가 경쟁하는 상대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재수생들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걔네들이 다 잘하는 애들만 있지 않아요. 못하는 애들 더 많아요. 걔네들도 성적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해요. 그리고 재학생들도 성적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할 거란 말이죠. 두 개 합쳐요. 두 개 합치면은 내 성적이 그렇게 많이 밀릴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항상 뚜껑을 열면 재학생들의 성적이 더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의 나의 위치가 다 가짜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올해 3월 달에는 32만 명 정도의 3학년 고3 아이들 시험을 봤어요. 쭉 해가지고 34만 777명이 원서 접수를 했어요. 얘가 고3 전체 인원이겠죠, 대부분. 근데 시험을 봤더니 30만 2,589명. 거의 10,000명, 그러니까 4만 명 가까이, 3만 8천 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죠.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비슷하죠. 고3인데 한 4만 명 내외의 아이들, 많게는 5만 명까지 안 볼 때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고3인데. 왜 시험을 안 봤을까요, 얘네들은? 수시 합격. 그죠? 수시 합격할 수도 있죠. 근데 수시에 합격하기가 물론 쉽지도 않지만은 수시 합격을 하려서 시험을 안 보려면 일단 수능 최저가 없어야 되겠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야겠죠? 6개 쓴 대학 중에 그 대학이 제일 마음에 들어야겠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그리고 수시 합격한 애도 걔는 인생에 한 번이에요. 걔한테도 수능이 인생에 한 번이에요. 안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다 망쳐줄게. 내가 꼴등하고 오게 하고 가서 시험을 보는 애들도 꽤 많아요. 자기 붙었으니까. 그죠? 그래놓고 시험도 잘 봐요.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봅니다. 대부분이 봐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안 보냐? 자, 3월, 6월, 9월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겠죠?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다가 자요. 엎드려 잡니다. 엎드려 자다가 오랜만에 가서 막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애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교도 있고 생각보다 적은 학교도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3학년 애들 중에. 그러면 걔네들이 수능날은 어떻게 가죠? 우리 학교에 가나요? 고사장에 가죠. 새로 지정된 학교.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보나요? 생판 모르는 애들하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엎드려 자다가 모양을 가지고 써서 내야 돼요? 창피하게? 그죠? 안 가요. 어차피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리고 8, 9등급 아이들이 빠지게 돼요. 자, 8, 9등급이면 몇 프로까지죠? 뒤에서? 9등급은 4%예요. 뒤에서. 8등급 11%예요. 똑같아요. 1등급인 거. 이렇게. 자, 보시면 접수 인원이 52만 명이었습니다. 10% 이상 빠졌죠. 10% 이상 빠졌죠, 매년. 작년에 13%였어요, 빠진 인원이. 이 아이들이 시험을 안 봅니다. 후기자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8, 9등급이 빠지면은 뭐 나하고 경쟁하는 애들이 아닌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자,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1등을 했어요.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11%. 딱 2등급을 딱 찍었죠, 끝에. 그죠?
2달 동안 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명은 제꼈어. 잘했죠? 그럼 10%잖아. 안정적인 2등급이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10% 정도 빠져요, 매년. 그러면 90명이 시험을 봤어요. 90명. 그러면 9.9등까지가 수능 100등이에요.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네. 성적이 떨어져서는 아니에요. 제대로 봤어도. 이게 그리고 위아래로 재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1 딱 올라가고 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내신은 접고 수능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퇴까지 하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사실상 그런 애들 중에 3년 동안 검정고시 준비하고 이 수능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학년 때 난 수능에만 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봐요. 너 수능 준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뭘 풀 거냐. 네가 미적도 안 배웠는데.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신 준비를 하면서 단련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과정이 바뀐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2, 고3 때 물화생지, 그 다음에 물화생지 2. 특히나 2학년 때 물화생지가 수능이었을 때는 2학년 내신은 진짜 과학을 빡시게 해야 수능의 성적이 나오는데 통합과학, 통합사회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제 하겠지만 어쨌거나 국영수라고만 보더라도 2학년 때까지의 배우는 과정들이 대부분 수능이에요. 수능법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을 이겨야 전국 단위 애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신을 버리고 수능을 하겠다는 얘기는 2학년 말까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가고 교과종합 쓰기 만들고 그다음에 정식 기준을 잡아서 수시를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우울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